앞으로 점진적으로 고분양가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가격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예년보다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결국 주택 가격 시장도 마찬가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허그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에 있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보다 약 12.5% 이상 상승한 수치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 일대에서는 약 16% 이상 상승한 수치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렇게 예년 수준보다 분양 가격이 계속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차를 두고 지켜본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분양가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다시 발생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적체가 되기 시작한다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주택 가격 또한 마찬가지 멀지 않는 시기에 또다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될 수 있다. 공급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적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따른 뒤에 판서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2023년 8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민간 아파트 최근 1년간 1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 공급면적 기준에서 2013년 8월 말 기준 약 500만원 정도로 전월 대비 1.69% 정도 상승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500만원 기준은 1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 그러면 한 평은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약 1,600만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8월 말 기준에서 전국의 기준에서는 1제곱미터당 약 50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했죠. 2022년 8월 말 기준 440만원 기준에서 본다면 약 12.47% 정도가 상승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또 수도권은 680만원, 서울은 960만원, 광역시 세종시는 520만원, 기타 지방은 410만원 정도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통 12% 이상의 수치로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수치로 평균 5구 타입과 8호 타입 기준에서 나타낸다면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은 5구 타입 25평 수준에서 공급 면적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4억 초반 정도의 분양 가격이 산정된다. 그리고 8호 타입 35평 기준에서 본다면 5억 중후반 정도의 금액대로 평균 분양가가 나오게 됩니다. 또 광역시 지역 일대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구 타입 4억 초반 정도이고요. 8호 타입 기준은 6억 정도가 됩니다. 또 지방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5구 타입 3억 중반, 8호 타입 4억 후반 정도 가격 산정이 될 수 있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5구 타입 8억 정도, 8호 타입은 11억 정도의 수준으로 분양 가격이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도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8호 타입은 1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분양을 하는 수요는 무주택 수요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죠. 자, 무주택 수요층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첫 번째, 청약 시장이 있을 겁니다. 자, 청약 시장에 도전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무주택으로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기 때문에 청약시장에 우선적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주택시장이 워낙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과다 경쟁이 돼서 서울 같은 지역 일대는 거의 세 자릿수의 경쟁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백 대 1 정도의 수준으로 청약 경쟁률이 과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분양 가격도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분양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그만큼 큰 폭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물가 상승의 여파로 인해서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과 노무 비용 상승, 또 여기에 땅값, 토지대 가격도 상승되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부 다 분양 가격에 전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분양 가격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양 가격이 높고 경쟁률의 청약 경쟁률도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건 분양권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분양권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 분양권은 분양 가격에 프리미엄이 얹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가뜩이나 분양 가격도 높게 산정이 되고 있는 과정에 프리미엄 가격을 주면서까지 내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또 생각에 무주택 수요층들의 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분양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인접되어 있는 대장급 아파트 정도의 가격 수준까지 근접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 가격 수준으로 매수하기에는 여러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무주택으로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죠. 또 세 번째는, 그렇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재고 아파트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재고 아파트 중에서도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또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출을 받아서 접근하는 수요층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무주택 수요층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현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한 대다수의 분들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접근을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대출 가운데서도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DSR 적용되지 않고 DTI 특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올해 입장에서 본다면 6억 원 이하 아파트로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6억에서 9억 구간인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은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6억 원 이하의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만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층들 입장에선 6억 원 이하 아파트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요 9억 원 이하까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올해 6억 원 이하에 있는 이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서 내년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9억 원 이하 가격대 수준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지금 봐야만 할 겁니다. 자, 따라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지금 보게 되는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서울 지역 일대를 보게 된다면 서울의 외곽 지역 일대, 구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다. 자, 요런 상황에서 네 번째, 서울의 재고 아파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가까운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웬만한 중심부 지역 일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구축 아파트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 무주택으로 기다렸던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축을 선호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이 수도권 지역 일대에 재고 아파트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서 접근을 하실 수요층들이 있을 텐데, 이런 수요층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6억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를 본다면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 인접 지역, 예컨대 서울과 가까운 고양시 또는 하남시 또는 용인시 또는 부천, 남양주, 의정부, 이런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분들 입장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곳을 보지 경기도 외곽적 일대까지 넘어가면서 청약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쪽까지 청약해서 거주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일대로 재거 아파트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자, 따라서 이런 무주택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청약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또 고분양가로 채정이 되면서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이런 상황에서 재고 아파트 가격대까지도 높아지면서 또 향후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서울 지역 일대는 구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9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보고자 하시는 수요층들 입장에선 거의 고점에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또 구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을 원하는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대다수의 분들은 전세로 유입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도 마찬가지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돼서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의 대출 한도가 3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금리도 1.1% 수준으로 초저금리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구축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으로 이런 재고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가는 수요층들도 있겠지만, 또 웬만한 또 대다수의 무주택 수요층들은 전세로 다시 유입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수도권은 다세대 주택으로 접근하는 수요층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수도권은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나 또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기다리는 수요층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기다리는, 이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층들이 많이 있을 거다. 자, 공공분양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층들 입장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선과 용산 지역 일대를 제외한 서울에 있는 모든 전 지역 일대에서는 지금 규제 지역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계속 높일 수 있고, 이 분양가격이 거의 고분양가 수준으로 계속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민간 분양 아파트, 이 민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 결국 미분양이 적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그나마 적용되는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접근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전세 시장에 유입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앞으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땐 청약 경쟁률이 높고 고분양가로 책정되고 재고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예년보다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서울 지역 일대에서는 구축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접근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 지역 일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일대에서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분양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나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민간 분양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적체가 되고 또 여기에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주택가격 시장도 마찬가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보다 더 중요한 건 수요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